이거 20억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가 끝나고는 살 수 있어요. 갑자기 땅의 가치가 2배로 뛰어요. 얘만 사면. 월세가 500만 원 나오고 매가가 20억이에요. 보증금이 1억 있어요. 이거 수익률 몇 프로예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자면 저는 주식회사 빌사남 대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로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건축사 사무소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이제 저희가 건설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중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해주고, 그다음에 건물 지어주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내년에는 컨텐츠까지 좀 넣어줄 예정이에요. 저는 그 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친구들 수능 공부할 때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0년 좀 넘었고, 한 10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다. 예. 30, 40대 이제 큰 손분들이 주택을 안 샀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 투자자분들이 빌딩 사러 많이 옵니다. 만약 2주택자라 그러면 8%고 3주택자는 12%인데 빌딩은 똑같이 4.6%입니다. 빌딩은 정말 한 매가 한 200억 이상 넘는 건물 아니면 종부세를 안 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는 꼬마 빌딩 규모로는 종부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팔 때는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주택자면 중과되잖아요. 근데 빌딩은 중과되는 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자분들 그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부동산 자산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꼬마 빌딩이 한 10조 정도 거래가 됐고, 저희 회사만 지금 거래가 1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회사랑 다 합치면은 올해는 진짜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의 장단점인데, 일단은 임대 수익이랑 나중에 매각했을 때 이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보다 대출도 잘 나옵니다. 지금 뭐 개인으로 서울 건물 매입한다라고 봤을 때 근생 건물 기준으로 최소한 60%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 재무제표만 좀 괜찮으면 뭐 80%도 나오고 많게는 90%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금적으로도 중과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또 장점은 만약에 건축행위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가치를 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작년에 건물 매입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비율이 일단 아파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돈 버신 분, 그러니까 작년에 장이 좀 좋았잖아요.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최근에는 코인 부자까지 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계약하신 분은 그게 150억짜리였는데 94년생이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려요. 심지어 그 150억짜리를 그 파신 분이 한 5개월 전에 산 거거든요. 5개월 전에 잔금을 한 건데 70억에 샀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150억에 판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건축 연도별 거래량인데 저희가 올해 이제 팔린 1월부터 6월까지 팔린 거 보니까 건물이 다 이제 몇 년 이상 된 거죠? 20년 이상 됐어요. 그리고 뭐 5년 미만 된 게 5%밖에 없어요. 그리고 10년 미만 된 게 토탈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노후화된 건물들밖에 없어요. 당연히 수익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수익이 안 나와요. 건물이 노후화돼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거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건물은 다 노후화된 것밖에 없다. 대신 오히려 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괜찮은 가격에 사서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빌딩 매입하신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이나 신축은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지역구별 거래량인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좀 넣어놓은 건데, 강남구가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은 어디죠? 종로구,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올해 좀 마포구가 많이 됐어요. 전 마포구를 되게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해요. 만약에 소액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홍대 인근을 좀 추천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빌딩은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매각이 될 만한 건물을 사야 되는데, 이게 구별로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거래량이 많아야지 가격이 오르는 곳이고, 나중에 내놨을 때
또 빨리 팔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 거래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건 또 더 재밌는 거는 이게 그 동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그 논현동이 거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신사동, 그 다음에 역삼동, 그 다음에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서초동이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서초동이 어디예요? 그 저기 서초역이랑 그 교대역 이쪽 인근이 거래가 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송파구는 방이동이 좀 많이 되고, 그다음 마포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교동 많이 되고, 그다음 연남동, 그다음에 합정동, 상수동, 강원동 이런 데 많이 되고, 그리고 용산구에 만약에 전 투자한다 그러면 한남동 제일 추천해요. 한남동 정말 좋습니다. 동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동 이름이. 그 이태원동도 거래가 좀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성동구는 성수동 1가랑 2가 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만약에 빌딩 매입하신다 그러면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곳이니까. 개인적으로 넌 어디 살래? 그럼 일단 저는 강남구를 일단 1순위고, 그 다음에 뭐 서초구도 같이 보긴 하겠지만 송파구는 저는 안 보고, 마포구는 보고, 용산구는 한남동만 보고, 성동구는 성수동 1, 2가만 보고, 이렇게 저 개인적인 제가 만약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요거는 이제 개인이랑 법인 매입 비율인데 2017년도에는 개인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6대 4 정도였다가 이제 법인이 뛰어넘었습니다. 19년도부터. 네. 법인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절세에도 왔습니다. 대출, 그죠? 제가 여기 차이를 써드릴게요. 취득할 때는 개인은 4.6%입니다. 주택만 아니면 4.6%고, 근데 법인은 설립된 지 5년 미만이고,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면은 취득세가 9.4%예요. 내가 만약에 집이 용인이다. 그럼 용인에 이제 내 집으로 본점을 설립해서 매입하면 중간은 안 돼요. 왜냐하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집이 부산이다. 그럼 부산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본점을 거기다 해놓는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은 9.4%가 아니라 4.6%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그 PD수첩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연예인분들 법인으로 많이 사는데 본점이 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거예요. 뭐 안성에 있고. 그래서 본점을 찾아가는데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보유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세율 구간이 뭐 40% 구간이다 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 받아서 합산과세 돼요. 합산과세 돼요. 임대료가 받으면. 그래서 세금 내다 끝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죠. 세금 내다 끝나요. 근데 법인은 몇 프로예요? 11%입니다. 제가 보면은 꼬마 빌딩 규모 정도 보면은 다 그 과세 표준이 2억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자 떼고 못 떼고 다 떼고 해도 다 2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11%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매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개인 매입, 우리 빌딩 매입하면 시세 차익 몇 억 정도 보고 투자하죠? 10억은 보고 사잖아요. 10억은. 빌딩 사면은 난 10억 이상 번다. 그럼 몇 프로예요? 49.5%예요. 45%인데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그러니까 반이 날라가요. 근데 법인은 몇 프로예요? 22%. 대부분 22%예요. 그럼 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법인으로 나중에 팔아서 이거 내가 돈을 가져올 때 이중과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약간 뭔가 이런 책 상으로는 맞는데, 제가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 보면은
법인으로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절대 돈 안 빼요. 내가 빌딩 투자해서 20억 벌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돈 다 빼가지고 딴 거 투자해요? 대부분 다 재투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하고 나서, 파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미 다른 건물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그 자녀도 지분을 좀 많이 넣거든요. 증여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이 아마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법인 매입도 한번 고려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이 잘 나와요. 신규 법인도 나옵니다. 신규 법인도 대출이 잘 나와서 이 법인 매입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20, 30대가 많고 좀 여성분들이 많은, 아까 한남동이 그런 경우죠. 그리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한 다음에 진짜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진짜 장담합니다. 내가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건물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아까 보셨겠지만 그런 깔끔한 건물이 없어요. 잘만 만들어 놓으면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임차인 명도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임차인들 최초 계약일 확인해야 되고, 임차인 계약하면 지금 갱신 요건이 몇 년이죠?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같이 가야 돼요. 임차인 명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매입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각할지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대부분 다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팔지를, 전략을 좀 되게 잘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주택은 못 사죠. 대출이 안 나와서. 매매 금액이 15억 초과되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주택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로 팔 때가 이득이에요? 주택으로 팔아야 이득이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뭘로 사야 이득이에요? 토지나 근생으로 사는 게 이득이에요. 원래는 잔금 시점에 주택이냐 이걸 봐요. 근데 예외적으로 계약서 특약 문구에 뭐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멸실이나 용도 변경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시점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계약 시점에 주택이기만 하면 이 사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부셔요. 잔금 전까지. 부시면 어떻게 돼요? 매수인은 뭘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그럼 얘는 대출 나오겠죠? 중과도 안 받고. 그래서 약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매도인 설득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막 국세청에 질의한 거랑 막 다 들고 가요. 판례랑. 그래서 설득을 해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말이 좀 안 통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협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주택 건물도 같이 봐도 돼요. 땅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주택 건물도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청담동 1번지 그 건물주분이 어떤 걸 하시냐면, 이 친한 중개업 그 대표를 어느 날짜, 요즘엔 좀 안 하긴 하는데, 호텔에 엄청 비싼 데서 밥을 먹여요. 그래서 거기 해서 올라와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강남구에 상업지 뭐 찾고 있는데 너희가 좋은 거 찾아오면 내가 수수료 3% 줄게. 이 사람은 좋은 거 살 수밖에 없잖아요. 0.9가 아니라 내가 수수료 3% 줄게. 이게 이분이 산 거 보자고요. 좋은 거 살 수밖에 없어요. 이분 땅을. 요것도 했잖아요. 이거 원래 전에 이거였어요. 이거 그때 200 몇십억에 사가지고 500 몇십억에 팔았어요. 이거. 요것도 했지. 저 뭐야. 요것도 했지. 요 삼성역 쪽에 요건가? 요것도 갖다 팔았잖아요. 집구석. 이것도 한 200~300억 하고, 청담동 1번지 500억. 세금 다 떼도 400 몇십억이에요. 기업에서 400 몇십억 이익 남으려면 거의 막 몇천억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수료 그 3% 물론 크긴 하지만 주고 차라리 투자 잘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만약에 내가 마포구에 건물 산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이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랑
관계는 당연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살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대부분 다. 나 뭐 현금 10억 있는데요.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나중에 좋은 거 나오면 연락 주세요. 연락 줄까요? 연락 안 줘요. 내 현금 10억이 있고 잔금 다 치렀다. 내 가방에 현금 1억 있다. 너가 정말 좋은 거 가져오면 내가 지금 바로 계약금 다 이체한다. 내 수수료 0.9% 다 채워준다. 이렇게 푸시를 해야지 이 사람이 좋은 걸 나한테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진짜 안 팔리는 매물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좋은 걸 받아야 뭐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빌딩으로 뭔가 임대 수익을 받아서 내가 생활을 풍조롭게 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저는 임대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크잖아요. 저희 봤을 때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면 또 많이 안 남거든요. 근데 시세 차익은 몇 억이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대출은 저는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금리인데 대출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열심히 살게 돼요. 열심히 살게 돼요. 저도 대출이 한 100억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게 돼요. 잠이 안 와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대출 이자 내야지 하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 처리가 돼요, 대출 이자가. 그리고 빌딩 투자에서 원금 손실은 많이 없잖아요, 이런 주요 지역에 사면. 주식처럼 갑자기 원금이 까지거나. 그래서 저는 대출을 조금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무조사 오면 다 이게 증빙이 되잖아요. 돈 어디서 났으면 대출 받았다면 되잖아요. 이게 그 상수동에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건물인데, 이게 총 매가가 28억 3천이었어요. 28억 3천. 대출 얼마 받았어요? 2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2억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받았어요? 아파트 공담 넣었다니까요. 아파트 공담 넣었어요. 금리는 우리은행에서 3.2%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원래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용적률이 200%인데 89%를 더 받았어요. 89%. 그러니까 43평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는 기존의 그 용적률대로 가면은 한 4, 5층짜리 건물인데 몇 층짜리야? 7층이에요, 7층. 그러니까 2개층이 더 있는 거예요. 얘는 부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써야 되고, 월세가 한 1600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승강기가 있었어요. 승강기가 있으면은 위층까지 다 동일한 임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또 장점이 2층에 올라가면 한강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밥 사주시는 분인데, 요게 이제 전에 YG 사옥이었어요. 요거 하나만 좀 배워갈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임대 수익용 건물 산다라고 하면은 그 계산을 내가 실제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계산해본 적 있으신 분? 수익률이 4%인데 이걸 계산해 보신 분 계세요? 월세가 500만 원 나오고 매가가 20억이에요. 보증금이 1억 있어요. 이거 수익률 몇 프로예요? 이거 손 들고 빨리 얘기하시면 제가 사인해서 책 보내드릴게요, 집에. 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이따 선생님 그 주소랑 조남 알려주시면은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니, 봐봐요. 이거 계산할지도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임대 수익용 건물 산다 그러는데 이 수익률 계산할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수익률을 그냥 믿고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지나다니다 보면 전봇대 수익률 뭐 10% 확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걸까요? 그건 레버리지 수익률, 레버리지. 여기 홍대 좀 여기 놀다 갈게요. 여기서 봐봐요. 이쁘죠, 건물. 전에 어떤 건물이었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20억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가 끝나고는 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거 누가 사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찾는지 신기하죠.
머릿속에 이 지도가 다 있어요. 강남구의 지도, 마포구의 지도,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고. 요거 이제 저희가 한 건데, 요거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였어요. 요거 40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 현금 15억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해가지고 샀고, 40억에 샀는데 대출 얼마 받은지 아세요? 33억.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깔끔하죠? 꽃집이 들어왔어요. 이게 리모델링 끝났을 때 그때 막 대구 코로나 터졌을 때였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마쳤어요. 지금 제가 진짜 단연컨대 강남구에 건물 잘 해놓으면 진짜 100% 들어와요. 100%. 내가 해봤잖아요. 요 밑에 있는 거 요것도 이제 저희 수강생이 산 건데, 이거 50억에 샀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거 이제 임대 내놓는다고 했는데 한 달 걸렸어요. 이건 근데 한 달 걸렸는데 웨이팅이 5팀이 있었어요. 제발 들어가게 해달래. 요것도 마쳤는데, 요것도 저희가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요거 전에 어떤 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이거는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사가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전층 이미 다 마쳤어요. 월세 3,200에 10년 계약. 여기 원래 이쪽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넣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넣고 화장실 내부로 넣고 한 개층 더 올렸어요. 근데 강남이 확실히 사무실은 잘 들어요. 왜 잘 들어올까요?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사무실이 저기 어디 외곽에 있는 것보다는 강남구에 일단 있어야지 직원이 뽑혀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들 되게 많아요. 이거 왜 그래요? 뭘 받았죠? 사선 받은 거, 사선. 근데 지금 리모델링 후의 모습은 어때요? 쫙 펴졌죠? 제가 저거를 딱 보기 좋은 예시가 있어요. 보면은 건물 막 이렇게 생긴 거 많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일조권 사선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선도 받은 거예요. 도로 사선. 예전엔 도로 사선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도로 사선이 폐지됐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어떻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똑같이 지은 건데 얘는 2015년도에 지어서 지금 여기가 다 사선 받은 거고, 다 사선 받았어요. 여기도. 근데 얘는 15년도 이후에 지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나온 거예요. 건물 가치 자체가 달라져요.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도로 사선 받은 거 피면 되겠구나.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렇게 꺾여 있는 것도 뭔가 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렇게 만약에 사선 받은 건물을 있으면은 건축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듯하게 핀 사례입니다. 요것도 이제 리모델링 할 거고, 요것도 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보이죠? 이 북쪽으로는 필 수가 없어요. 얘는 받아야 되니까, 일조권.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 50억에 샀었고 리스백 조건으로 샀어요. 리스백 조건이 뭐예요?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 15억에 월세 1,000만 원에 3년 동안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했고, 이때 20억 대출받아 실투자금 15억 들었고, 이 건물도 되게 재미난 게 원래 계약이 다른 사람한테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친한 부동산한테 연락해가지고 요 건물주한테 접근해서 5천만 원만 깎아주면 내가 너희 부동산에 쓰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건물주한테 이제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주가 지금 똑같은 매수인이 장난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 이 매수인한테 안 팔겠다 라고 해서 원래 계약을 2시에 잡았는데 벙 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친한 사람. 친한 사람,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제가 전에 거래했던 분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서 그분한테 첫 번째로 전화했어요. 대표님 지금 어디 계세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대요. 갔어요. 회의하고 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1층에 내려오세요. 돈 얼마 있으세요? 그때 15억 정도 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저희 믿고 5억 보냈어요. 건물 가보지도 않고. 그분이 전에 건물을 또 어떻게 샀냐면 그 청담동에 다가구 주택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같이 보러 가는데 같이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기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 집이랑 같이 공담을 넣었거든요. 분당에 있는 집이랑. 저기 주택 대출이 또 조금 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매가가 26억 4천에 샀거든요, 저희가. 근데 보증금이 10억 5천이 있었어요. 대출 얼마 받은지 아세요? 16억을 받았어요. 그 건물을 거의 그냥 취득세만 내고 가져왔어요. 그죠? 그 더 재밌는 거는 매입하고 나서 4층에 건물주가 살았는데 그거를 5억에 전세 줬어요. 그 건물을 샀는데 5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한창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세금 혜택 줍니다 해서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냥 약간 묵혀놨어. 근데 그것도 건물이 되게 재밌는 게 보증금 10억 5천 있어 저기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회사 대표여도 누구 허락을 맡아야 되죠?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와이프예요. 전화를 했어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그래도 허락은 맡아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했겠죠. 건물 막 30년 됐고 수익률 1%도 안 나오고 보증금 10억 있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막 뭐라 그랬어요. 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사지 말라고. 그거 왜 사냐고. 건물 오래된 거 수익도 안 나오는 거. 근데 사모님 뭐라 그랬어요? 어떤 동네 사는데? 대표님이 진짜 청담동 건물이야 하는 순간 그럼 사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일임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건물 살 때 이 도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2m 도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따라서 상권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보면은 이게 제가 책에도 넣어놓은 건데 여기가 1번, 이 도로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도로가 제일 좋을까요? 1번입니다. 1번. 당연하죠. 대로 바로 이면에 큰 도로가 제일 좋은 도로예요. 이면 중에. 당연한 거예요. 2번은 왜 안 좋아요?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서 쭉 가로수길까지 가겠죠. 그리고 얘는 일로 쭉 나오고. 근데 얘를 가려면 어떻게 가요? 여기 좌회전했다, 우회전 갔다. 세 번째 도로가 두 번째로 좋은 거죠. 자, 한번 지도로 볼게요. 제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 아까 1번 도로 제일 좋았던 데는 상권이 있어요. 그죠? 괜찮죠? 여기는 사람 되게 바글바글해요. 저기 있잖아요. 여긴 가로수길 상권이랑 좀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먹자 상권. 세 번째 도로. 세 번째가 이제 두 번째로 좋다 그랬죠.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뭐가 있죠? 있기는. 마지막 세 번째 도로. 뭔지 알겠죠? 도로가 되게 좁죠. 4m 도로예요. 그래서 이게 도로별로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은 어떤 도로를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요거는 그 싸이씨가 매입했던 사례인데 요 피네이션 그죠? 피네이션 건물인데 요 매입했을 때 2017년도에 이 12m 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로에 건물을 샀어요. 50억에 50억에 사고 이분이 뭐 했어요? 뒤에 있는 땅을 샀어요. 왜 샀어요? 자 보세요. 건물을 항상 지으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34제곱미터당 한 대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건물만 지으면 여기 주차장을 확보하면 이 전면이 다 깨져요. 그죠? 근데 이 뒤에 있는 땅을 샀잖아요. 그럼 이걸 합쳐서 지으면 주차장을 어디다 빼면 얘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피네이션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피네이션 주차장 뭔지 알겠죠? 걔 다 부시고 주차장 만든 거예요. 전면 한번 볼까요? 다 살았죠? 이 뒤에 걸 일단 먼저 샀어요. 이걸 60억에 사서 근데 이것만 짓기엔 땅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테헤란로 4m 도로는 연면적 600평밖에 못 지어요. 근데 얘 혼자 짓는 거보다 얘랑 같이 지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60억에 사고 대출 50억 받았어요. 사고 요 옆에 걸 이제 작업한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산다 그러면 비싸게 부르긴 해요. 그게 아니라 근데 이게 형제들이 좀 공유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판다라고 해서 작업을 했는데 130억에 판대요 이거는. 근데 얘를 워낙 싸게 산 거예요. 얘를 평당 막 1억 1천 이렇게 산 거예요. 엄청 싸게 사가지고 얘가 아무리 2억 5천이어도 얘네 둘 다 같이 물 타면은 1억 9천이에요. 그래도 사야 돼. 얘를 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연면적 600평 제한이 없어져요. 얘 도로 넓잖아요. 갑자기 땅의 가치가 2배로 뛰어요. 얘만 사면. 그 얘는 뭐예요? 빨간 색깔이 뭐예요? 상업지예요. 건물이 17층까지 올라. 여기 부셔놨어요 지금.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 이 뒤에 걸 사고 60억에 사고 이걸 산 거예요. 여긴 진짜 대박짜리예요. 여기 선능력 바로 앞에. 여기는 심지어 여기 테헤란로에서도 보여요 이 건물이. 여기 아침에 여기 가보잖아요. 이 차가 못 다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박짜리 여기. 그 요 근처에 또 한 거 있죠. 연예인분 여기 송승헌 씨. 여기 송승헌 씨 여기 스타벅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2006년도에 샀는데 114억에 샀어요. 그래서 그때 사가지고 요 뒤에 게 이제 공매에 나온 거예요. 송승헌 씨 이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채를 끌어다 사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6번지를 샀단 말이에요. 공매로. 평당 5천에. 여기 지금 평당 얼마예요? 3억 5천이에요. 그럼 얘만 사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우리 합체되잖아요. 계속 우울한 얘기 할까요? 더 있어요. 이게 또 이수만 회장님이 또 했어요. 여기 SM 있는 거 볼게요. 원래 이수만 회장님이 여기 요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때 IMF 좀 끝나고 났을 때 되게 싸게 샀어요. 20억 뭐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걸 샀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에 거 항상 작업하라 그래야 되죠. 원래 지금 이렇게 브릿지하기 전에는 주택이었어요. 이 2개 동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이 명품 거리가 또 한 3억 정도 돼요, 평당. 그리고 또 봐봐요. 이것도 저희 수강생이 한 거예요. 볼게요. 처음에 요걸 샀어요, 요거. 요걸 샀는데 되게 싸게 샀어요. 한 5천대? 5천대에 사가지고 얘는 얘를 사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한 1억에 샀어요. 그래서 토탈 들어간 게 한 70억? 매가가. 근데 등기 가져오자마자 3개월 뒤에 팔았거든요. 얼마에 팔았어요? 123억에 팔았어요. 123억. 그 묶기만 했는데. 더 할까요? 그만할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도로 넓은 데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뒤에 거 작업해봐야 돼. 박찬호 씨 건물도 어떻게 했냐면 요거예요. 요거 가지고 있어요. 요건데 뒤에가 3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지어서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브릿지로. 엄청 좋죠. 막 속된 말로 건물 신축하면 10년 늙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안 늙었을 수도 있지만 안 늙었잖아요. 저 일하는데 전혀 1도 지장이 없어요. 내가 가서 콘크리트 나를 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잘 만나면 돼요. 사람만. 업체만 잘 선택하면 되고. 저는 그냥 매일 보고서만 받아요. 무슨 공사했는지. 제가 지금 신축도 하고 있지, 리모델링도 하고 있지, 2개 동시에 다 하고 있거든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민원을 제가 가서 처리해요. 현장 소장님이 가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도 하잖아요. 저 지금 막 회사가 지금 몇 개인데 그거 다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신축의 날 리모델링 같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카페도 하고 있어요. 카페 하지, 책 쓰지, 중개업 대표지, 무슨 그 건축사 사무소도 있지, 건설사도 있지, 막 별의별 걸 다 한다니까요. 그 제 결론은 이 3개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공인중개사를 잘 만나야 돼요. 어찌됐든 내가 좋은 매물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되게 잘 만나야 되고, 2번째는 은행이에요. 제가 아까 은행들 막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은행이 또 생각보다 잘 풀려서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랑 친해져야 돼. 건축사는 약간 빌딩 투자의 소금 같은 존재예요. 그런 가치를 올려줄 사람. 그러니까 아까 도로사선 받고 그리고 1종에 있는 건물도 이 건축사가 개요를 만들어주고 해보면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지. 이 3명이랑은 꼭 친해야 돼요. 저도 이제 건물주분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다 있어요. 주변에. 전화하면 바로 돼. 어디 지점장, 어디 센터장 다 있어요. 그리고 어디 부동산 다 있고, 건축사님도 다 있고. 그래서 이 3명이랑 좀 친해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물도 볼 때 좀 팔린 거를 많이 보세요. 가서 팔린 거. 그 다음에 인근 이제 임대 시세. 아까 보셨죠? 임대료를 좀 조사하셔야 돼요. 그냥 싸다 비싸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팔지, 이 3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보면은 그 투자 지역들 봤었죠. 황금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 동네들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법인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주택 건물 매입하는 방법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많으니까 다 이제 20년 이상 된 건물이니까 내가 리모델링이나 신축도 고려해 봐야겠다. 근데 반대로 그런 사례들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리모델링 신축 사례. 그래서 팔린 거를 가서 많이 보세요. 다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봤던 내용 중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익률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수익률 계산하는 거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2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